rain, make it rain, girl, make it.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일정에 들어간 NBA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쉽게 말해서 각각 동부 서부 컨퍼런스별 4강전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 서부 5번에서 8번 시드가 모두 탈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갖고 시작한 1번부터 4번 시드까지만 살아남았는데요. 일단 강팀들이 올라갔고요. 네. 서부는 1번 시드 피닉스, 4번 시드 댈러스, 그리고 2번 시드 멤피스, 3번 시드 골든스테이트가 각각 맞붙게 됐고요. 동부는 1번 마이애미와 4번 필라델피아, 2번 보스턴과 3번 시드 미러키가 맞붙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라운드 결과를 살펴보자면 결국 큰 이변은 없었다. 1, 2, 3, 4가 그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위 시드가 전부 다 올라갔거든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하위 시드의 업셋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뭐 예상과 다르게 흘렀던 시리즈를 꼽자면 2번 시드와 7번 시드, 동부 컨퍼런스 이 두 팀, 보스턴과 네. 브루클린의 만남이었는데 사실 시드 차이는 컸지만 이 브루클린이 일반 7번 시드와는 달랐거든요. 네. 카이리 어빙과 케빈 듀란트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시리즈가 4게임 만에 끝나면서 NBA 사무국이 네. 경기 수가 많아야 이제 돈을 버는데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도 많은 팀인데. 그렇죠. 네. 그 수입을 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네. 그러니까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스타들은 많았지만 역시나 팀으로 농구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던 팀이었고 이 보스턴은 막강한 수비 조직력, 거기에 제이슨 테이텀이라는 이 새로운 스타의 활약을 앞세워서 네.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두 분께서 1라운드의 베스트 플레이어 선정한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베스트 플레이어로 스테픈 커리를 꼽겠습니다. 네, 커리가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을 통해서 부상 복귀전을 가졌는데 네. 슈퍼스타잖아요. 네, 그런데 1라운드에서 3경기 연속 벤치에 출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건 보통 뭐 슈퍼스타들의 이 자신감과 자존심을 감안할 때 이걸 받아들이는 스타들이 잘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커리는 3게임 연속 벤치에서 나왔고 스티브 커 감독이 이에 대해서 커리가 벤치에서 나온다면 모든 선수들이 다 벤치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네. 손대범 위원은? 저는 보스턴의 제이슨 테이텀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은 케빈 듀란트라는 최고의 선수와 맞붙었는데 네. 뭐 누가 듀란트고 누가 테이텀인지 모를 정도로 네네. 오히려 듀란트를 능가하는 득점력을 보이면서 팀을 승리에 이끌었거든요. 하나의 대관식을 이룬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떤 선수가 잘했는지는 좀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 1라운드 워스트 플레이어 가장 이 선수 부진했다. 아쉬웠다 하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는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로 가겠습니다. 사실 뭐 듀란트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높은 효율로 고득점을 그렇죠. 뽑아내는 선수인데 머신이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1라운드 4경기에서 야투 성공률이 40%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듀란트와 너무 달랐고, 뭐 물론 과부하가 많이 쏠리긴 했지만, 우리가 알던 그 듀란트랑 너무 다른데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듀란트를 워스트를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서부 컨퍼런스의 미네소타 팀볼브스 네. 칼 앤서니 타운스를 꼽고 싶은데 네네. 사실 이 선수가 팀 내 가장 연봉이 높은 선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존재인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거의 숨 마시면 파울을 했어요. 네, 파울 트러블 때문에 거의 자신의 기량을 보이지 못하고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네. 그런 점이 좀 스타라는 명성에 걸맞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라운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어디까지 와 있나요? 네, 이제 2라운드 초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미러키와 보스턴, 골든스테이트와 멤피스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보스턴이 109대 86으로 미러키를 꺾으면서 1차전 패배를 아주 깔끔하게 서력했고요. 네. 또 멤피스와 골든스테이트 경기에서는 홈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멤피스가 골든스테이트를 106대 101로 꺾었습니다. 네, 이로써 이 두 팀의 이 두 시리즈는 1대1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동부 4강전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주시죠. 네,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인 마이애미가 이제 필라델피아 4번 시드를 홈으로 초대했는데요. 네. 첫 경기를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내일 2차전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와 보스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리즈가 동률이 됐어요. 1대1 상황에서 미러키 벅스 홈에서 이제 3차전과 4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서부 4강전은 손대범 기자가 짚어주시죠. 네, 근데 1위 피닉스와 4위 댈러스 간의 경기는 이제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피닉스 선즈가 이 댈러스를 여유 있게 꺾으면서 1대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골든스테이트와 멤피스의 경기는 앞서 조현일 위원 말대로 오늘 멤피스가 2차전을 잡으면서 이 두 팀이 1승 1패로 동률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몇 경기 사실 한 10경기도 안 남은
예, 최장 쳐도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 이쯤 되면은 선수들의 몸 상태가 사실상 승부에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와중에 필라델피아는 에이스 조엘 엠비드가 부상 때문에 결장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 6차전에서 상대 네. 선수였던 파스칼 시아캄의 팔꿈치 얼굴을 맞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화골절이 되고 네, 뇌진탕 증상까지 이제 동반되면서 시리즈 아웃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진단이 또 나올 뻔했었는데 네네. 다행히 첫 두 경기는 결장이고요. 뭐 3차전에 이대로라면 출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또 접촉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네. 또 오늘 열린 골든스테이트 멤피스 경기에서는 이 게리 페이튼 2세 예전에 게리 페이튼의 그 아들이죠. 공중에서 아주 과격한 파울을 당하면서 팔꿈치가 부러졌거든요. 네, 아쉽게도 또 시리즈를 접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거나 이제 1라운드에서 시즌을 마친 팀들은 뭐 바로 휴식에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죠. 바로 이제 비시즌에 들어가거든요. 아마도 이제 다 모두들 긴 시즌을 치렀기 때문에 휴식에 접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각 팀들은 이제 뭐 드래프트 준비도 해야 될 거고 FA 영입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팀들은 감독을 교체하는 작업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BA 소식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LA 레이커스가 신인 감독을 찾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손대범 위원의 팀이죠. 네, 이 LA 레이커스. 네. 비시즌에 이 레이커스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사실 웨스트브룩보다는 이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감독을 뽑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보통 NBA 팀들은 이제 감독 후보를 한 15명 정도 추린 뒤에 면접을 통해서 맞네요. 네, 후보를 보통 가려나가는 소거법 형식으로 감독을 선임하지만 레이커스는 한 2명 정도 이렇게 후보와 면접을 거친 후에 만족스러운 후보가 있으면 바로 감독으로 선임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 2명 정도를 추려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먼저 둘을 선정해 놓고 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고 네. 다음 라운드로. 네. 특이하네요.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감독들이 있나요? 현재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또 이 감독들을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관심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매체에 따르면은 레이커스가 먼저 관심을 보인 후보는 유타 재즈를 이끌었던 퀸 스나이더 감독, 네. 그리고 오랫동안 코치 생활을 해왔던 데빈 햄 코치를 좀 후보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선임 과정에 이제 예전에 레이커스의 황금 신화를 이끌었던 필 잭슨 전 감독이 좀 관여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 모든 게 소문이긴 한데 이렇게 옛 인사들의 개입설이 들린 거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징조다. 네. 왜 그런가요? 일단 뭐 선임자로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왜 이렇게 삐뚤게 바라보시죠? 레이커스가 항상 무너지는 경우에는 그 과거 선임자들의 그 잔소리, 개입들이 상당히 컸다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또 그렇게 또 들으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직전에 웨스트브룩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전 팀이었던 레이커스, 뭐 위저드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더라라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웨스트브룩이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서 오래 뛰었죠. 그런데 이제 썬더 시절에 게시물 빼고는 전부 다 삭제했다는 건 이 팀들에 대한 기억을 잊고 나는 썬더 시절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또 웨스트브룩이 워낙 뭐 팬들에겐 잘하지만 또 언론에 굉장히 적대적인 선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의 심기는 굉장히 불편하다. 네, 어떻게 될지 내가 레이커스에 옵트인을 해서 레이커스가 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약간의 저는 좀 으름장을 놓는 그런 반대로 관심 받고 싶다. 네. 나에게도 관심을 달라.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팀의 팬인 사람들도 있지만 한 선수의 팬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행동은 조금 좀 실망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일반적인 슈퍼스타가 하는 행동들과는 좀 다르고 네, 그리고 또 아주 부진했던 그 시즌이 끝나자마자 뭐 물론 본인의 SNS 계정을 관리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특정 팀 게시물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또 다 지운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또 레이커스 소속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지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레이커스 팬들, 특히 손대범 위원이 굉장히 이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 연봉을 500억 받고 있거든요. 500억이요? 네, 그 정도 받는 선수가 이런 책임을 못한다는 거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타의 고베어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간다는 소문도 있다면서요? 네, 이 도노반 미첼이라는 또 유타 재즈를 대표하는 선수가 있는데 뭐 루머긴 합니다만 미첼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를 구단에 이제 곧 통보한다더라라는 루머가 있고 만약에 유타가 미첼을 선택한다면 고베어를 트레이드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베어는 뭐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빅맨 수비수다 보니까 이 빅맨 포지션이 약한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베어도 연봉이 450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연봉에 맞춰서 트레이드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현실 아마도 이 소문이 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조금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데 소문이 도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두 선수 같은 경우 예전부터 좀 불화설이 좀 많았습니다. 미첼과 고베어가 서로 안 맞는다. 네. 그래서 또 어떤 그 채널을 가보면은 두 선수가 오픈 상황에서 서로 패스 안 하는 장면을 편집해놓은 것도 있을 정도로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곧 다가올 선수 이동철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맞물려서 더 소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야기거리를 남겨준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플레이오프가 한창인 상황에서 각 부문별 수상자들 연이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 식스맨상 결과가 나왔네요. 네, 타일러 히로가 받았습니다. 네, 마이애미트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가드 자원인데요. 네. 투표에서 총 488점을 받았습니다. 2위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스의 이 베테랑인 케빈 러브인데 214점이니까 2배 이상 받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피닉스 선즈의 캠 존슨을 또 역시나 큰 점차로 제쳤는데 벤치에 출전했지만 평균 20점 이상 넣으면서 사실상 뭐 주전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도 이번 수상 뭐 압도적인 득점으로 수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응당한 결과다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미 중반부터 선수 많이 받을 선수가 없다. 네. 예측을 하셨구나 또. 왜냐면 벤치에서 나왔는데 이런 생산력을 보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몸도 덜 풀린 상태에서 나올 텐데도 이 벤치에서 20득점 이상을 올린 역대 5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네. 덕분에 마이애미도 동부 1위가 됐기 때문에 이 선수의 수상은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NBA 이야기 정리하면서 예측 한번 해보죠. 지금 컨퍼런스별 4강전 치러 중인데 자, 어디가 올라올 것이다. 결승전. 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동부에서 보스턴 셀틱스 아주 재밌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스턴 셀틱스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대신에 피닉스 선즈를 픽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 판단의 근거가 좀 있나요? 일단 조현일 위원은 순위가 높은 거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쪽을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일단 숫자 때문에. 어떻게 손대범 위원은? 저는 현재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플레이오프 시작되면서 조던 풀, 또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트리오가 불을 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꼭 우리가 녹음을 해놨다가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때 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KBL 프로농구는 챔피언 결정전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재 2차전이 진행 중인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수요일에 저녁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KBL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현중 선수 우리의 희망 업데이트된 소식 좀 있을까요? 일단 5월 16일에 이현중 선수가 이제 드래프트 컴바인에 초청 받는지 여부가 좀 사는 관심사인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좀 이현중 선수 측근에게 물어봤을 때는 이런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초나 그쯤에 이제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로서는 뭐 워크아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좀 잡는 단계라고 합니다. 5월 16일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현중 선수 5월 16일 날 이제 드래프트 컴바인 출전을 하게 된다면은 초청을 받는다면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죠? 드래프트 컴바인을 하고 나서 이제 워크아웃을 하게 되겠죠. 이현중 선수에게도 관심이 있는 그런 구단이 있다면 또 거기서 이제 면접을 잘해야 되고 또 이제 6월 24일에 대망의 이제 2022 NBA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그 드래프트에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이제 하승진 선수에 의해서 두 번째 경사를 이루게 되죠. 알겠습니다. 매주 이현중 선수 소식은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BL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2차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약 1분 20여 초 남았는데 서울 SK가 20점 차까지 벌리고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를 좀 잡은 상태입니다. 이게 4쿼터 초반만 해도 약간 좀 추격 의지를 보였던 인삼공사인데 연달아 속공과 외곽을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기울었습니다. 90대 71 점수차 1분 반을 남겨놓고는 사실 되돌리기 좀 어려운 점수인 것 같습니다. 1차전도 역시 SK 승리였잖아요. 네, 1차전은 90대 79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 차이가 마지막에 벌어졌지 계속 치열한 접전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SK에서는 자밀원이 또 김선영, 최준영 선수가 활약을 했는데
특히 최준영 선수가 스펠먼의 샷을 2번이나 블락을 하면서 네. 블락을 4개나 기록을 했고 오재현 선수의 깜짝 17득점도 큰 힘이 됐습니다. 반대로 KGC는 경기를 잘 했지만 본인들이 또 심판 판정에 또 항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좀 약간 이제 경기력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특히나 스펠먼 선수가 야투 9개 중에 2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네, 그 부진이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손대범 기자는 1차전 현장에 직접 가셨다면서요. 네. 네, 어땠나요? 농구장에 왔구나. 그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코로나 이후로 사실 관중이 100% 입장이 안 되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죠. 또 뛰어앉기도 했었는데 이날은 판매분 티켓이 다 팔렸어요. 그리고 기자석도 꽉 찼었고 진짜 비로소 챔프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고요. 오랜만에 뜨거운 현장에서 경기를 봤습니다. 그 1차전 감독과 선수들의 평가 어땠나요? 일단 SK 같은 경우는 표정에서 진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경기 끝난 뒤에도 상당히 자신만만했었고 실제로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스펠맨 선수도 막아보고 오세근 선수도 막아봤지만 주변에서는 미스매치 아니냐고 했지만 자신이 못 막는 선수는 없다. 그냥 자신만만했었고 김선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메신저로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1988년생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98년생 같다. 그만큼 젊어 보인다고 했는데 본인도 느끼기에 신체 나이가 그냥 젊게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뭐 자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세가 올랐군요. SK 전체가. 그 KGC 팬들 입장에서는 그 돌아온 스펠맨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우선은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살이 많이 쪘어요. 실제로 이제 스펠먼 선수가 사실 그 체구에도 불구하고 운동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인데 어제 최준영 선수에게만 블락 2개였고 그리고 스펠먼 선수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 체스다운 블락이나 골 밑에 지키는 수비를 잘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거의 점프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야투 9개 중에 뭐 2개밖에 넣지 못했던 부분보다 활동량이 떨어진 점이 아쉬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분 뛰면서 17득점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스펠먼 선수의 완전하지 않은 컨디션이 KGC 입장에서는 아주 큰 악재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2차전 경기가 결론이 났습니다. 서울 SK가 안양 KGC 상대로 97대 76, 21점 차 대승을 거뒀네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먼저 2승으로 SK가 앞서갑니다. 네, 역대 챔피언 결정전 1, 2차전을 승리한 팀이 우승을 한 사례는 역대 12번 중에 10번이었습니다. 83.3%의 확률을 SK가 가져갔기 때문에 인상공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3, 4차전을 잡아야지만 그렇죠. 또 승산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런데 그 사실 KGC를 좋아하는 팬 여러분들은 KGC를 좋아하는 이유가 근성, 끈기,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 역전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혹시? 사실 그 뭐 끈기와 또 투지가 사실은 뭐 양희종 선수라든지 그리고 또 오세근 선수, 또 문성곤 선수, 자 이런 선수들의 에너지에서 나오는데 양희종 선수는 사실 또 긴 시간을 뛸 수가 없고 오세근 선수는 4강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상대 선수와 부딪히면서 몸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문성곤 선수는 1차전 종료에 또 발가락을 다쳤거든요. 일단 오늘 경기 결정했고 사실 3차전도 뭐 출전하더라도 절대 100% 컨디션이 아닐 텐데 여러모로 좀 KGC가 챔프전에서 좀 뒤집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조현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챔피언 결정전 결국 SK가 우승할 것이다. 네, 제가 NBA는 못 맞춰도 제가 해설을 하지 않는 KBL은 잘 맞추거든요. 늘 기대되는 우리 손대범 기자의 예측. 저는 그래도 KGC 인상공사가 저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게 과거로 시계탭을 돌려보면 예전에 이상민 감독의 대전 현대가 기아에게 1, 2차전을 졌지만 끝까지 가가지고 뒤집은 사례가 있거든요. 90년대 아닌가요? 농구는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손대범 기자의 또 그런 맛이 있어야 농구 재밌지 않겠습니까? 저는 존중합니다. 아주 좋다고 봅니다. 부활하지 않을까. 아주 좋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고집입니다. 자, 국내 농구 다른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안타까운 소식인데 강희슬 선수의 WNBA 진출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사실 25일 애틀란타 드림과의 첫 시범 경기에서 8득점으로 또 준수한 모습을 보였던 강희슬 선수였는데 마지막 시범 경기를 앞두고 탈락을 했습니다. 로스트에서 제외가 되면서 방출이 됐는데요. 일단 WNBA 도전 이렇게 하면서 좀 무산이 됐고요. 워싱턴 입장에서는 좀 셀러리캡 문제 때문인지 이 선수 정리가 좀 시급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강희슬 선수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 여자 프로농구는 FA 시장이 김단비 선수의 우리은행 이적으로 크게 술렁였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 여자 프로농구에서
비시즌에 이제 크게 선수의 이적으로 또 이야기거리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네. 여자 프로농구를 대표한 김단비 선수가 결국 이 친정 신한은행을 떠나서 우리은행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뭐 신한은행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였고, 그렇죠. 네, 또 당장 지난 시즌에도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결국 우리은행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 유성호 감독은 아주 큰 탄력을 받게 됐고, 네. 반대로 이제 정식 감독 계약을 맺은 구나단 감독은 너무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양팀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근데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놀랍다,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을까?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는 스타가 네. 뭐 소문은 많이 날진 모르겠지만 옮긴다는 게 참 큰 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김단비 선수 같은 경우 특히나 입단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팀을 옮긴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신한의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신한 팬들이나 관계자가 받은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김단비 선수는 이제 은퇴하기 전에 좀 우승을 한번 더 해보고 싶었다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KB스타스에게 이 수입을 당했던 우리은행 역시 스타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은행의 전력이 굉장히 좀 강해질 것 같은데요. 올 시즌 뭐 아직 섣부른 예측입니다만 어떻게 진행될지 두 분께서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은행이 뭐 김단비 선수도 영입을 했고 또 최희샘 선수 아주 슈팅이 좋은 선수와도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김단비 선수의 가세는 우리은행에게 아주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B스타즈와 우리은행의 역시나 이제 양강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의 뭐 국가대표 라인업에 박지수만 빠진 거거든요. 네네. 하지만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김단비, 박지현, 그다음에 박혜진, 네. 김소니아 다들 네. 공을 갖고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교통 정리를 못한다면은 오히려 좀 더 삐걱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남자 농구 시즌 이제 끝나고 여자 농구 이제 정리가 됐고요. 뭐 좀 예측을 조금 더 해보자면은 어떤 팀 이번에 만약에 이제 사실 강팀은 강팀이고 그 언더독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시즌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런 선수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 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 팬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플레이오프 참가팀 중에 제일 어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기량발전상을 받은 자모란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사실 기량발전상이 아니라 MVP 후보예요. 네. 그래서 이 선수의 고공 플레이를 보시면 아주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 세대에 네. 앨런 아이버슨을 좋아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30대, 40대 분들 네. 중에서 아이버슨 같은 선수를 그리워한다면은 자모란트를 보라고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보는 맛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간 농구 두 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 이제 입을 두 번째 맞췄잖아요, 저희. 좀 어떠신가요? 좀 저에 대한 평가도 한번 내려주시죠. 저에 대한 예측도 좋고요. 외모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하셔서 좋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손대범 위원? 저야 되게 오랜만에 손발을 맞추는데 네. 되게 옛날로 돌아간 느낌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 30대처럼. 네. 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농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역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